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금요일 아침에 인사드리겠습니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진행의 한태훈입니다. 자, 어제 밤부터 비가 내리면서요. 지금도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이 비가 내리다 그치다를 이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비는 오늘 저녁부터 서서히 찾아들겠는데요. 또 며칠 동안 굉장히 더웠습니다만은 이 비가 내리면서 이 더위도 일시적으로 주춤하고 있습니다. 원주 지역 오늘 낮 최고기온 26도 정도 예상되고 있고요. 자, 그런데 이번 비구름이 지난 이후 내일 또 주말부터는요. 다시 또 30도 안팎의 초여름 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좀 생활 좀 계획들 짜시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이 횡성군의 공직사회가 도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승진 대상자들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 오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원주시가 2021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를 진행합니다. 이 소식과 함께 또 문화계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죠. 6월 11일 금요일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이 원주와 춘천, 강릉을 제외한 15개 시군에서 8인 모임이 가능해졌습니다. 강원도는 인구 10만 명 이하의 시군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어제 발표했고, 인구가 많은 원주와 춘천, 강릉은 기존의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방역 피로도 해소와 위축된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군용기 소음 피해 산정 기준이 국토교통부의 민간공항 주변 피해 보상 기준치와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시행령 개정엔 소음 피해 보상 기준을 인접한 마을도 동시에 지원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같은 기준은 군용기 소음 지역의 주민들이 건의한 산정 방식이지만 민간공항 소음법과 달리 국방부의 군용기 소음 피해 보상법의 개정은 미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로 만들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어제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필요성 등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습니다. 특히 최문순 지사는 정부와 국회가 이번 올림픽을 남북관계 개선의 열쇠로 만들어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네, 이 모든 조직이 그렇습니다. 인사가 어떻게 보면 가장 큰 관심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 특히 공직사회는 더 그렇죠. 이 인사 제도를 과연 어떻게 객관적으로 또 누구나 인정할 만한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또 인사권자의 재량을 가장 또 중요시 여길 것인가, 지금 기준이 그 기준을 두고 항상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횡성군 공직사회가요 도내 지자체 중에서 처음으로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해서요 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강원도밀보의 박창현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횡성군이 이번에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이제 5급 승진 대상자를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하는데 다면 평가 좀 어떤 방식으로 진행한다는 겁니까? 예, 아시겠지만 다면 평가는 그 상사에 의한 좀 일방적인 평가의 한계를 보완하면서요. 상급자와 하급자, 동료 등을 포함하는 복수의 평가자로부터 평가를 받는 방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 1998년 최초로 도입돼서요. 점차 공공기관의 조직 문화로 정착되고 있는데요. 현재 그 도내 자치단체를 살펴보면은 강원도청을 비롯해서 원주와 동해, 삼척, 홍천 정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승진 인사에 좀 적용되는 방식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원주시 같은 경우는 다면 평가 대상자 하위 25%를 승진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사실상 컷오프라고 보면 되고요. 삼척 역시 하위 20%를 제외합니다. 그 동해와 홍천을 보면은 다면 평가를 실시하지만 인사위원회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하는 정도이고요. 이런 가운데서 횡성군이 오는 그 7월 1일자에
그 5급 승진 인사 시 직원들의 다면 평가를 통해서 1차 승진 대상자를 선정키로 해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행성군의 그 다면 평가는 일단은 상급자가 평가하는 인사 결과라 그러죠. 즉 근무 평정이라 그러는데요. 근무 평정 순으로 5급 승진 대상에 오른 6급 팀장급 직원의 업무 성과와 업무 추진 능력, 직원과의 관계 등을 4급부터 9급 한 행성군 공무원이 한 500여 명이 되니까 이 모든 500여 명의 정규직 직원들이 평가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데 그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다면 평가제를 도입한다라고 했는데 이미 뭐 원주 등에서는 실시하고 있는데 뭐 이거 어떤 개념으로 뭐 체계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면은 군 단위 중 최초라고 보시는 게 음. 맞겠습니다. 아, 군단위 최초라고 해야죠.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평가 결과에 따라서 승진 대상은 좀 어떻게 변화를 하는 겁니까? 예, 그 다면 평가 결과 일단 대상 인원의 그 하위 20%에 속할 경우에는요. 근무 평정 순위와 관계없이 그 승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네. 그 다시 말해서 그 근무 평정 순위상 뭐 예를 들면 1위, 2위에 오른 직원도 최상위에 있으라 할지라도 다면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물 경우 승진 심의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다는 겁니다. 네. 그 평가 대상은 5급 승진 인원이 좀 예를 들면 한 명일 경우에요. 인사고과 1위부터 7위 순위 대상자를 직원이 평가하게 되고요. 네. 만약 승진 대상자가 2명일 경우 1위부터 10위 그리고 예를 들면 3명일 경우에는 1위부터 12위 순위에 있는 6급에 대해서 실시하게 됩니다. 네. 그 다시 좀 얘기를 하면은 5급 승진 인원이 3명일 경우에요. 12명을 이제 대상으로 다면 평가를 실시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그 하위 20%, 즉 11위, 12위 순위에 들 경우 무조건 승진 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겁니다. 네. 그 다면 평가 점수는요. 일단은 그 직급별로 승진 대상자의 상급자는 20%를 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4급 내지 5급 그 직원들은 20%를 가중치를 주고요. 동급자 6급은 30%, 하급자들은 50%의 가중치가 부여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리하면 기본적으로 기존의 금평은 잘 받아야 됩니다만은 하지만은 동료 또 후배들의 이 평소에 또 보아왔던 이미지라든지 또 여러 가지 그 근무에 대한 평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상당히 좀 신경 써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예. 자, 군 단위 지역에선 최초로 도입하는 거예요. 또 실제로 승진 인사에 반영을 한다는 건데 사실 그렇습니다. 이 인사권자의 그 재량을 상당히 좀 많이 우리가 또 부여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굳이 이렇게 다면 평가를 좀 도입하는 이유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공직사의 다면 평가는 무엇보다 좀 기존에는 그 연공 서열 유지로 좀 승진 인사가 좀 많이 됐는데요. 즉 네. 뭐 입사순 또는 고참순 뭐 이런 승진 인사 시스템을 좀 바꾸기 위해서 이번에 다면 평가가 도입이 된 거고요. 네. 무엇보다도 좀 자치단체장의 좀 일방적인 인사 행포를 견제한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그 최악의 경우에는 자치단체장이 좀 점찍은 승진 대상자들이 있는데요. 네. 이 승진 대상자들이 예를 들면 다면 평가에서 하위 20%에 들 경우 컷오프되는 이런 경우도 나오게 됩니다. 네. 특히 그 동료들이 1차 평가를 통해서 조직 내의 업무 부적합 상급자 또는 동료를 걸러내길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인사와 함께 향후 지역 주민의 행정 서비스를 좀 향상시키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 다면 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직원들을 좀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그 다면 평가가 시행되면서 좀 그동안에 자기 일만 좀 챙기던 상급자들이 좀 동료들이라든가 하급자 그런 이런 직원들을 좀 두루두루 협조하게 되면서 직장 분위기도 좋아지고 주민 서비스도 그만큼 나아졌다. 이런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사권자의 눈에만 들면 된다. 그리고 또 연공 서열, 또 입사 순으로 모든 것이 결정난다. 사실 열심히 일을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게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소위 이제 공무원들의 복지 부동 이야기도 그래서 나왔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것을 좀 바꾸기 위해서라는 것인데, 뭐 긍정적인 효과 많이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좀 약간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행정군 같은 경우는 그 다면 평가를요 공무원 노조에서 강력히 요구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인사권은 그 자치단체장에게 있기 때문에 굳이 지금 노조의 요구대로 좀 하위 20% 대상자를 컷오프하는 방식의 다면 평가를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데요. 그 노사협상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군이 다면 평가를 도입기로 하면서요. 일하는 그 공직 문화를 만든다는 좀 순수 기능에도 불구하고 자칫 인기 투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좀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 먼저 다면 평가를 도입한 일부 자치단체를 보면요.
좀 인사 처리되면 승진 대상자들이 좀 이렇게 어찌 보면은 정치인 마냥 일일이 그 동료라든가 부하 직원을 찾아다니면서 인사를 건네기도 하고요. 전화를 이용해서 노비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더 큰 문제는요. 사실상 승진 대상자인 6급 고참 직원들과 함께 근무도 해보지 않은 직원들이 상당수일 텐데요. 어떻게 이들을 평가할 수 있을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직원들도 많습니다. 이 때문에 그 자칫 승진 대상자의 업무 성과라든가 업무 방식보다는 좀 학연이나 지연, 혈연 등이 더욱 판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가 많고요. 무엇보다 그 자치단체 공직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5급 승진을 좀 바라보던 직원들이요. 하급자들에게 하위 등급자로 낙인 찍히게 된다는 점에서 자칫 공직자의 사기 저하를 부를 수 있다라는 이런 좀 반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취지는 분명히 좋습니다만 또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 일종의 부작용, 예, 역기능 예. 또 충분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네네. 솔직히 얘기해서 뭐 출신 학교별로 좀 약간 파벌이 형성될 수도 있겠고요. 그러니까 뭐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이런 그 역효과를 억제하기 위한 그런 고민들 함께 또 병행되어야 할 것 같네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그러면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인사 이것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만 그럼 지금 벌써 이게 실제로 뭐 시행이 되고 있다는 것인지 그리고 또 향후 일정이라든지 또 어떤 변화도 예상되는지 궁금하군요. 예, 그 행성군 그 감염 평가를 통해서 그 하위 20% 승진 대상자를 승진해서 좀 자동 탈락시키는 컷오프 방식이요. 행성군이 도입된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 단위 자치단체로는 처음입니다. 그 홍천군이 지금 실시를 하고 있지만 홍천군의 같은 경우는 인사위원회 참고 자료로만 활용을 하고 참고 있습니다. 자료는 뭐 활용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라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또 강원도 경우를 좀 보니까요. 감염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컷오프 방식이 아니라 지금 국장급 승진 인사 시 그 4급 승진 대상자를 평가를 해서 최상위자, 그 최고 1위 순위자 한 명을 의무적으로 좀 승진시키는 방식입니다. 네, 이게 약간 플러스 알파 개념이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하지만 그 강원도의 이런 경우도요. 좀 지난 그 2019년 1월 인사에서는요. 최상위 순위를 바꾸도 승진해서 배제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담연평가 무용론도 제기되기도 했는데요. 즉 담연평가는 인사권자인 도지사라든가 시장 군수가 언제든지 좀 거부할 수 있는 제도이기도 하고요. 일각에서는 그 해당 직원의 그 명예 등을 고려해서 참고용으로 쓰는 게 합리적이다 이런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행성군의 그 담연평가 제도에 대해서 그 타 자치단체 역시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게 사실인데요.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뭐 인사권자의 눈밖에 났다. 이건 어느 정도 핑계가 됩니다만은 동료들이 평가해서 하위권에 속했다. 이건 정말 좀 개인적으로 그렇죠. 평생 여러 가지 공무원 많은 이야기가 있겠는데요. 예. 명예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결국 그 결과가 순위가 공개된다는 겁니까? 일단은 그 승진 대상에서 배제가 되니까요. 예. 배제가 되니까 암묵적으로 모든 것을 알 수가 있죠. 알 사람 다 알죠. 그렇습니다. 예, 네. 예, 그렇겠군요. 그래서 이번에 행성군 이번에 담임평가 일정을 좀 보면요. 다음 주 월요일 14일 날 행성군 그 조직 개편안이 의회에서 좀 최종 의결될 예정이고요. 이게 의결이 되면 다음 주 중에 직렬별 5급 승진 인원과 승진 대상자가 발표될 거고요. 이후 승진 대상자들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내부망에 좀 올리게 됩니다. 이것을 토대로 모든 정규직 직원들이 하루 정도 평가를 실시하게 됩니다. 행성군은 이 결과를 토대로요. 하위 20% 대상자를 일단 배제하고요. 인사위원회 승진 대상 명단을 제출하게 됩니다. 이번 그 7월 1일자 행성군의 5급 승진 자리는 좀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한 3개가 정도가 좀 증설이 된 면을 감안하다 보면 한 3개에서 5개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네.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치게 되면 행성군의 담임평가를 통한 첫 승진 인사가 이제 곧 나올 건데 어떻게 될지 좀 주목이 되는 바입니다. 네, 해당되는 자리가 3개에서 5개. 상당히 많은 자리가 이번에 결정되는군요. 하여튼 의회에서 14일에 아무튼 이 안이 또 통과가 돼야 된다고요? 요 안은 통과가 됐고요. 이제 전체 조직 개편안이 통과가 되면 이제 다음 주 중에 승진 인원과 승진 대상자들이 이제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좀 바쁘겠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정리하죠.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강원도일보의 박창현 기자였습니다. KBS 원주방송국이 유튜브 다시 듣기 서비스를 실시합니다. 매일 아침 강원 영서남부권의 뉴스와 정보를 전해드리는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는 KBS 원주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알찬 정보, 생생한 현장의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터 현장. 네, 2021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가 진행 중입니다.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만은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침체된 지역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또 여러 가지 방안 중에 하나로 좀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죠. 유은지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스마트 스탬프 투어 자체는 2016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벌써 이제 5년째가 되고 있고요. 뭐 상당히 어느 정도 횟수가 되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는 2016년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수용퇴세 후속 공모 사업의 일환으로 처음 진행됐는데요. 관광 콘텐츠 강화와 또 관광객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실시되고 있습니다. 2021 원주 스마트 스탬프 투어가 지난 3월부터 시작됐는데요. 올해 상반기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침체된 것이 사실입니다. 이 스마트 스탬프 투어는 종이 홍보물 없이 스마트폰만을 통해 진행되는데 이 GPS를 기반으로 스마트폰과 함께 즐기는 원주의 관광, 축제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적립된 포인트로 편의점 쿠폰이나 모바일 주유권 등 경품까지 획득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탬프 투어 참여 방법을 원주시 관광정책과 김민정 주무관에게 들어봤습니다. 먼저 스마트폰에서 올드 스탬프 어플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에 스탬프 투어 대상 관광지를 직접 방문하여 GPS 및 전자스탬프 인증을 통해 스탬프와 포인트를 획득하실 수 있으십니다.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와 원주 역사박물관에서는 안내데스크에서 스탬프 투어 어플을 보여주시면 전자스탬프를 찍어드리며 그 외 관광지에서는 GPS를 켜신 후 둘러보시다 보면 스탬프와 포인트가 자동으로 지급이 됩니다. 스탬프는 각 관광지마다 특색 있는 로고를 적용하여 단순히 인증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까지 느끼실 수 있고요. 포인트는 관광지별로 5에서 10포인트씩 적립이 되시는데 이렇게 적립된 누적 포인트를 가지고 어플 내에서 경품 지급 신청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크게 보면은 스마트폰 앱에 주요 관광지를 방문해서 스탬프나 포인트를 획득하면 일단 인정이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올드 스탬프를 설치하고 주요 관광지를 방문하면 GPS, 전자스탬프, 따라가기 인증을 통해서 스탬프와 포인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스마트 투어 대상 관광지는 총 26개소인데요. 대표적인 관광지를 소개해드리면 간현관광지, 또 원주 소금산 출렁다리, 강원 가명, 구룡사, 또 박경리 문화공원과 행구 수변공원, 또 한지 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또 여행 주간이나 축제 기간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는데 해당 대상 축제는 댄싱 카니발과 한지 문화제입니다. 또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관광정책과에 문의를 하거나 올드 스탬프 어플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올해 스탬프 투어는 다양한 요소를 더해서 관광객들에게 더욱 재미있는 경험을 제공할 예정인데요. 관광지별로 특색 있는 스탬프 로고를 적용해서 단순히 인증만 하는 것에서 나아가 스탬프를 모으는 재미까지 선사하고 다채로운 이벤트도 마련됩니다. 또 상반기와 하반기 최다 포인트 획득 상위 6명을 선정해서 50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고 여행 주간의 스탬프 인증 시 추가 포인트와 또 관광 기념품을 증정하는데요. 상하반기 스탬프 왕에게 주어지는 경품으로는 1등에게는 블루투스 이어폰을, 또 2등은 커피 머신, 3등에게는 원주사랑 상품권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스마트 스탬프 투어 참여 인원은 2017년 347명에서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1,480여 명이 참여하는 등 많은 사랑을 받았는데요. 원주 관광객과 타 지역 관광객이 각각 절반 정도입니다. 관광정책과 김민정 주무관의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네, 스탬프는 스탬프 투어 대상지마다 하나씩 있는 거고 스탬프를 하나씩 찍으실 때 그 스탬프에 맞는 포인트를 각각 적립하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적립하신 포인트로 편의점 쿠폰, 모바일 주유권, 상품권 등의 다양한 경품을 어플에서 교환하실 수 있으신데 수량 소진 전까지 제공이 가능함을 알려드리며 특히 상하반기별로 포인트 최다 획득자 상위 6명에게는 총 55만 원 상당의 경품을 지급하는 스탬프왕 시상도 함께 진행됩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원주 관광시장이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번 스탬프 투어 행사를 계기로 관광시장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스탬프 투어는 뭐 관광객들만이 아니고 일반 시민들도 또 참여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좀 지역 곳곳에 숨어 있는 곳들, 이런 곳이 있었구나 하면서 또 반가운 곳들, 좀 재밌게 여행도 하시고 선물도 받아보고 좋겠네요. 네, 이번 스마트 스탬프 투어는 대부분의 관광지가 GPS를 기반으로 해서 또 비대면 스탬프 적립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고 즐겁게 원주를 여행하면서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지난해에도 원주 시민들과 또 여행객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예상보다 조기 종료되는 등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됐다고 하는데요. 올해 연말까지 진행되니까요. 관심 있는 시민들과 또 관광객들의 많은 참여가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윤 리포터였습니다. 생생한 현장, 유익한 생활 정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KBS 원주 라디오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각이 8시 51분이고요. KBS 원주방송국의 상쾌한 아침 원주에서 출발합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또 금요일 아침 문화계 소식 살펴보도록 하죠. 김한 리포터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평창 소식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죠. 평창에서 평창국제영화제가 열린다고요? 네, 평창 대관령면 일원에서 2021 평화국제영화제가 17일부터 22일까지 열립니다. 올해로 3회째 열리는 이 영화제는 공식 슬로건을 새로운 희망이라고 하고요. 일상의 회복을 바라는 안전한 대면을 목표로 뉴노멀 시대의 평화와 공존을 염원한다고 합니다. 개막식은 17일에 대관령면 올림픽 메달 프라자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26개국에서 출품한 총 78편의 영화를 10개의 섹션을 통해서 소개한다고 합니다. 이번 국제영화제에서 개막작으로 안재훈 감독의 무녀도가 선정되었다고 하는데요. 한국 감독의 작품이 개막작으로 열리는 것이 자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번 영화제 기간 동안 평창의 자연과 음악이 어우러지는 다채로운 야외 콘서트가 개최된다고 합니다. 개막 공연을 제외하고 18일부터 20일까지 열리는 공연에는 마임과 국악, 그룹 사운드, 클래식 등 총 4개의 팀이 공연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네. 자, 다음 주 목요일부터 진행이 되는군요. 22일까지. 또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다음 주 일정 어디 가지? 고민하시는 분들 좀 선택지에 넣으시면 좋은 또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다음 소식이죠. 원주문화재단에서 야위두라는 프로젝트 교육생들을 모집한다고요? 네, 원주문화재단에서 야위두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2021 지역문화 전문 인력 양성 과정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원주시의 로컬 크리에이터로서 활동하고 싶은 지역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이 되고요. 문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바탕으로 창업을 꿈꾸는 청년과 지역에서 문화활동가로서 활동하고 싶은 청년들 또한 대상이라고 합니다. 온라인 콘텐츠 교육과 로컬 비즈니스 창업 교육을 8월까지 진행하고요. 9월에는 현장 실습, 10월에는 연수과정까지 진행을 하고 12월까지 진행이 되는 이 프로그램은 치앙예술관에서 진행된다고 합니다. 신청 기간은 6월 1일을 시작으로 오늘입니다. 11일까지 받는다고 하니까요. 관심 있으신 청년분들은 서둘러 원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원주에서 매년 가을이면 댄싱 카니발이 열리는데 좀 약간 그 사전 행사 좀 프리퀄 개념으로 봐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이 골목 카니발을 개최한다는 소식이 있군요. 네, 이번에 원주에서 진행하던 댄싱 카니발이 골목 카니발이라는 이름으로 7월 3일부터 진행이 됩니다. 기존의 원주문화재단에서 진행하던 국내 최장이자 최대의 거리 퍼레이드 축제인 원주 다이나믹 댄싱 카니발을 축소하고 재현하는 행사라고 하는데요. 재단은 생활문화예술 동아리의 공연 기회를 제공하고 참여하는 모든 시민들에게 코로나19로 지친 심신의 위로를 전하는 2021 골목 카니발을 7월 동안 매주 토요일에 진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일상이 축제가 되는 순간을 주제로 다음 달 3일 기업도시 샘마루 공원에서 첫 공연을 한다고 하고요. 이어서 10일에는 무실동 박건우 공원, 17일 봉산동 로아노크 광장, 24일은 댄싱 공연장에서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현재는 참여팀을 모집 중에 있다고 합니다. 모집 분야는 야외 공연이 가능한 춤과 관련된 모든 장르이며 11일까지 참가팀을 모집합니다. 지원팀에게는 무대, 음향,
조명 등의 장비를 지원한다고 하고요. 인원과 공연 규모에 따라서 소정의 공연비도 지원한다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원주 시민 단오놀이 한마당 이 행사가 이제 준비되어 있었는데 이걸 진행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키트를 배부한다고요? 네, 작년까지는 열렸던 원주 시민 단오놀이 한마당이 안타깝게도 올해는 개최가 되지 않아 체험 키트를 배부한다고 합니다. 기존에 진행하던 시민 단오 한마당을 언택트로 진행하는 행사로서 체험 키트를 2개의 세트로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하나는 한지 부채 만들기와 한지 제기 만들기 세트, 구운 공깃돌과 그네 뛰기 벽걸이 만들기 세트, 이렇게 2가지입니다. 단오는 해와 달을 숭배하던 우리 민족이 달을 숭배하는 정월 대보름과 해를 숭배하는 단오절을 만들어서 큰 명절로 지켜왔는데요. 양의 기운이 가장 왕성한 날인 음력 5월 5일을 단오로 지키고 있고 올해는 양력으로 6월 14일이 되겠습니다. 단오는 사람들이 모여서 풍성한 음식을 나누고 잔치를 벌였다고 하는데요. 올해는 코로나로 모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단오 체험 키트로나마 달래야 할 것 같습니다. 체험 키트 신청 접수는 강원 민예총 원주지부에 전화를 하셔서 하시면 되고요. 원주 민예총 페이스북 페이지에 댓글을 작성하는 신청 방법도 있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정리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한 리포터였고요. 여기서 모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